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결국엔 1900을 이탈을 했었고, 코스닥은 600포인트를 이탈을 해서 회복하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어, 우리나라를 제외한 많은 이제 시장들이 그래도 좀 꿋꿋하게 버티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앞으로 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인지 오후장에 아주 거칠게 투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외국인 투매가 나온 것 같은데 어, 일단 내일이 당장 일단 내마녀의 날이란 말이에요. 2020년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어, 변동성 지수, 즉 공포 지수가 극단적으로 올라간 시기에서 맞이하는 첫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그 전일까지 혹은 그 당일까지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더욱더 크게 공포감을 주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보자면 정말 어, 이 그냥 던지는 배팅, 그냥 던지는 식으로 설마 저 위치까지 가겠어 하는 위치에다가 외국인들이 던져 놓은 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 달 전쯤부터 1900포인트를 이탈까지는 아니에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1900포인트대 초반 요 정도까지도 쭉 깔아놨습니다. 물론 그 이하도 뭐 1700포인트 뭐 쭉 다 열어놨어요. 외국인들은 진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음, 걸려들 수 있게 다 깔아둔 상태고 개인들도 거기에 가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지션 자체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갈리는 자리를 일단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개인과 외국인이 갈리는 자리가 환산, 코스피 환산 지수로 대략적으로 1900포인트에서 198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즉,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내일 종가까지 더 빠질래야 사실 빠지기가 어려운 정도인 거죠. 장중에는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내 다시 1900포인트 위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개인들이 뭐 내일 물론 급격하게 뭐 변경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하루 남았으니까 어, 외국인들이 그걸 허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내일은 미증시가 지금 현재 시간 어, 오후 8시 20분 지나고 있는데 2% 남짓 나스닥 선물이 빠지고 있어요. 내일 어쨌든 오늘 밤사이 오늘은 거의 5%에 육박하는 반등이 나왔던 거니까 뭐 조정 받고 시작을 해서 큰 이변 없이 끝난다면 내일은 우리 증시 큰 생각보다 강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서 많이 올라가도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에는 이상이 없게 되는 겁니다. 뭐 1900에서 1908포인트인가요 지금? 1908에서 뭐 1980까지 가더라도 많이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포지션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일단 내만의 날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테마주의 순환매 이제 섹터별로 오늘은 교육주들도 아침에 좀 움직였었고 뭐 치료제 그다음에 무슨 진단 키트라든지 항체 발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계속 순환매 하고 있어요. 근데 순환매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추락한 것들 전날 뭐 거래 터지면서 뭐 내려온 것들도 오히려 그걸 커버하면서 또 급등하는 게 나오고 좀 상당히 변칙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차트의 패턴들 이런 거 다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별도로 어떤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충분히 엇박자 타지 않고 좀 저렴한 구간에 있을 때 모아 들어가는 전략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수익이 나면 또 웬만한 수익이 나면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또 다시 들어갈 채비를 한다든가 다른 종목을 본다든가 하는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부지런히 좀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은 너무나 변칙적이고 오르락 내리락이 심합니다. 올라갔던 것도 유지도 잘 못하고요.
일단 오늘은 콜센터 폐쇄 관련해 가지고 뭐 브리지텍이나 알서포트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였는데 역시나 또 새로운 테마가 또 새로운 섹터가 또 탄생이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중요 포인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건데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뭐 외국인들이 거의 뭐 다 버리다시피 하고 있죠. 오늘도 1,000만 주 삼성전자가 지금 1,000만 주를 팔았을 겁니다. 오늘 총 거래 대금이 2조 4천억 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나왔어요. 개인들이 1,272만 주를 샀네요. 삼성전자를 거의 뭐 지금 뭐 며칠간에 걸쳐서 3천만 주를 5일 동안 판 거죠. 그냥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 버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많이 내려갔겠죠. 지금 이것만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는 완전히 대폭락이 나오면서 코스피를 추가적으로 추락시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처럼 생겼어요. 위험성 있게 생겼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공매도량도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여기가 저점이다라는 구간을 지금 계산하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저 지분율에 조금 난 촉각을 좀 맞춰 볼게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50 지금 6%에 해당하는 수량 이게 수십억 주가 되거든요. 어쨌든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공매도로 매도를 한다고 해도 기본 보유 주식이 어느 정도 계속 손실이 되고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건데 과거에는 이랬던 적이 있었냐 하는 거죠. 최근 들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죠. 이때가 이제 2018년 이제 가을 겨울 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위에가 안 보이네요. 화면을 좀 내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지분율이 56% 이하로 좀 떨어졌어요. 현재 위치 삼성전자가 이런 위치를 보일 때 56%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요. 그러면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지분율이 떨어졌을 때가 있었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바로 그때가 이 지점이었습니다. 현재와 맞먹는 수준에 이때 한번 주식 소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열어보면은 50 약간의 비중이 좀 달라지긴 해요. 보시면 주식 소각을 했을 당시로 내려가 보면은 원래 50 여기 뚝 떨어지는 데가 있죠. 뚝 달라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경계선이거든요. 네. 여기 어디야? 이제 여기죠. 51에서 55가 되는 여기 경계선인데 위치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갑자기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기가 보이죠. 거의 뭐 이 구간까지가 지금 외국인들이 판 그런 수준과 거의 맞먹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52%로 보이는 이쪽이 현재 56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 같아요. 외국인들이 어디서 많이 팔았냐면 이 구간에서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지금 외국인 지분율에 육박하는 환산에서 육박하는 수준이 당시에 이 위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어디가 최저점인지 딱 오늘이 콕 최저점이냐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여기가 최저점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또 외국인들이 사들이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뭐 계속 추락하면 코스피는 1800대 1700대 쭉쭉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다시 채워 넣을 거예요. 늘 그랬듯 지금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코스피가 PBR이 0.7배 수준이 됐을 때, 0.8 이하가 됐을 때 역사적으로 항상 거기가 저점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사실. 이것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율이 역사적으로 저점을 만들었을 때가 금방이 단기 저점이었다 하는 모습도 같이 매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추락한다고 해서 뭐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도 당장 리바운딩이 나올 거고 물론 여기가 최저점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리바운딩 주면서 너무 강한가요? 주면서 슬렁슬렁 움직일 겁니다. 이러다가 또 자리에 잡고 이렇게 가겠죠.
일단은 코스피가 1950포인트 선에서 0.8배 이하라고 하잖아요. PBR이 역사적 저점을 이룬 지점이 현재 기준에선 1950포인트 정도인데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사실 반등이 나오지 않은 적은 없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해두시면서 좀 이 구간을 이겨내 봐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 말고는 뭐 사실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게 뭐 대부분이니까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이 자리를 잡고 또 제 가치를 보이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오늘 사실 보면은 코스피에서 개인 외국인들이 한 7천억, 6,8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6,800억 정도를 팔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이 코스피 세 종목만 합쳐서 보면 6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또 이 대형주 3개, 특히 삼성전자가 오늘 5,400억 정도 될 겁니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뭐 90%에 육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좀 감안해서 볼 내용 같습니다. 너무나 일단 완전히 데이터만 보면 사실 기겁할 정도 수준이죠. 오늘도 개인들이 1조 원대 이상을 샀으니까.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 8조 원대, 9조 원 가까이를 사들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죠. 개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부담스럽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팔아줄 때는 또 시원하게 팔아줄 텐데 절대로 개인들은 떨어질 때 많이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반대 매매를 통해서는 뭐 팔리겠지만 결국 끌어올려야만 개인들이 매도가 시원하게 나올 거예요. 그거를 외국인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 기관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상승할 때 개인들이 얼마나 파는지를 좀 체크해 보면서 판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더 얘기할 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끝나고 다시 한번 결과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좀만 힘내시고 어차피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구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뭐 단기거리 뭐 코로나 관련주를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먹을 건 먹어가면서 상쇄를 해가면서 이겨내면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